네, 안녕하세요. 히렌츠입니다. 오늘은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나가는 유튜브 채널 히렌츠님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같이 출연해서 살아가는 인간관계, 삶의 교훈 이런 거 같이 이야기해보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교수님. 네. 첫 번째 질문은 요걸로 잡아봤습니다. 뭔가요? 새해에는 네. 이런 사람 피하세요. 살아오시면서 느끼신 네. 만날수록 해가 된다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마음을 훔치기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긁는 사람들 있잖아요. 좋은 점을 칭찬해주거나 그러지 않고 이 네거티브 DNA가 발달해가지고 부정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플다는 사람들. 저는 그래서 그런 부정적 DNA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람은 이제 또 남의 이야기 잘 듣지 않고 자기 주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최근에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1시간을 만나면 거의 50분 이상을 혼자 자기 주장을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좀 피곤하죠. 네. 좀 아는 게 많다. 스스로 자신할수록 할 말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후배들 앞에서 특히 저도 그거 되게 조심하려고 하는데 입을 닫고 듣는 어른이 될수록 맞습니다. 더 많이 존경을 받고 편안함을 후배들 느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인터넷에서 예전부터 그 돌아다니는 세븐업이 있잖아요. 네. 나이 들수록 업 해야 될 거 7가지. 첫 번째가 셧업이에요. 입을 닫아라. 그 다음에 페이업. 입을 닫고 지갑을 열어가지고 밥을 좀 사야 되는데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이렇게 좀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좀 정말 피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뭔가 이렇게 문제가 터지고 잘못이 일어나고 그러면 문제의 원인을 나한테 찾지 않고 항상 바깥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책보다 질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됐을 때 거울을 보고 반성을 해. 맞아,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뭐가 일이 잘 될 때는 창문을 바라보면서 저 바깥에 있는 저 친구들이 열심히 한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피해야 될 사람이 거꾸로 활용을 해요. 잘 될 때 거울을 보고 자화자찬을 맞아, 내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뭐가 안 될 때는 창문을 내다보면서 맞아, 저놈들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특히 일터에서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자꾸 모든 것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면 결국 본인의 일 실력은 그대로 머무르잖아요. 네. 후배라든지 선배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피곤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터지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자꾸 야단치지 말고 문제와 싸우라고 그래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하고 싸우면 싸울수록 감정적으로 서로 상처받고 심리적으로 패배감만 드는데 그쵸. 그 문제의 본질과 싸우기 시작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떠오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프라브럼도 우리말로 번역하면 풀어보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네.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지적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때 존경을 받을 수 있느냐 피해를 볼 수 있느냐 차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비난의 화살을 날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비판의 빵을 나눠 먹기 시작해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비난의 화살은 감정적으로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대책이 없고 대안도 없이 그냥 사람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판의 빵을 나눠 먹는 사람들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문제점의 본질을 딱 지적을 해. 나로 하여금 요걸 개선하면 너는 지금보다 이만큼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대안이나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해요. 그런 비판의 빵을 나눠 먹을수록 내가 몰랐던 거를 새롭게 깨닫게 되고 내가 발전할 수 있는데 비난의 화살을 맞으면 맞을수록 정말 상처만 나잖아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칭찬해 준 사람이 좋을까요? 단점을 꼬투리 잡는 사람이 좋을까요? 장점이 좋죠. 네, 맞아요. 사람은 저마다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단점을 보완해가지고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따라잡으려면 뇌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잘하는 거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북 뜯어주면 비행기 타고 날아갈 수 있는데 단점을 꼬투리 잡고 그러면 그 사람의 가능성마저도 사라지잖아요. 이런 5명만 피해도 2024년 여러분들 멋있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봤어요. 네. 네, 이런 5가지 특징 지닌 사람들 우리 요리조리 잘 피해보고요. 네. 혹시 내가 여기 해당하는 특징이 좀 있다면 좀 이번에 개선해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만날수록 좋은 사람의 특징이 또 궁금해요. 저한테 그 도움이 되고 항상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 사람들 중에 첫 번째는 늘 배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내용들을 주제를 정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뭔가 배우는 사람들. 꼰대는 입력은 고장났는데 출력만 살아있잖아요. 10년 전에 공부했던 걸 여전히 계속 써먹으려고 하면 내 멘탈은 이미 고정관념, 통념 이런 것들이 쫙 들어앉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 멘탈 머슬을 계속 자극을 줄 수 있는 이런 공부를 계속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지적 자극을 받고 뭔가 자꾸 내가 몰랐던 걸 깨우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나이가 들수록 멋지다고 느꼈던 어른들이 다 그런 특징을 지니고 계시더라고요. 네. 두 번째 제가
꼽고 싶은 사람은 네. 저는 이제 행복한 이기주의자로 사는 사람을 꼽고 싶어요. 네. 네. 이기주의자라고 그래서 남한테 피해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남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나의 행복을 많이 포기한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행복한 이기주의자로 살면서 내 분야의 어떤 경지에 올라가야 내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수님 말씀을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짚어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이기적인 거는 관계에서 이기적인 게 아니라 커리어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내 이익만 찾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 분야에 오로지 몰입하는 그런 삶, 그렇게 살았을 때 내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면 올라갔던 그 전문성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내 전문성을 덕분에 쌓은 거니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몰입해서 투자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역기능이 훨씬 더 저는 나쁘게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또 한 사람만 더 들면 여러분 에스프레소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에스프레소맨. 거기다 뜨거운 물 부으면 뭐가 될까요? 아메리카노. 네. 우유를 부으면 라떼. 이런 식으로 커피에 다 들어가는데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 묵묵히 자기 본분을 다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에스프레소맨이라고 합니다. 본분을 다하지만 노골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이 잘 되도록 항상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다고 그러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손절이 필요한 순간과 이유를 여쭙고 싶은데요. 손절에 대한 얘기하면 꼭 이런 얘기 나오죠. 네가 뭔데 끊어라 말라 하냐, 이거 자격이 있느냐, 이런 댓글 저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또 손절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손절해야 될 사람들이 첫 번째는 필요할 때 나타나서 필요한 걸 부탁해. 그리고 필요한 게 없어지면 또 안 나타나. 그랬다가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또 나타나. 그래서 장문에 이메일이 와요. 막 그 이메일을 딱 읽어보는 순간 맞아, 이놈이 뭔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답장을 보내거든요. 필요할 때 연락하면 필요한 걸 얻을 수 없다. 끊임없이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이렇게 배려해주고 관심을 쏟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딱 챙기고 손해되는 거는 절대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손절해야 될 사람은요, 저도 이게 직접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은혜를 저버리면 버림당합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언제 또 우리가 이런 관계였냐고 하는 식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유 없이 그냥 바로 손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자로 끝나는 말 있잖아요. 자만, 오만, 거만, 이런 사람들하고는 사귀지 마시고 오늘 여기 나온 영만과 친해지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만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이외에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손절할 만한 사람들은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인간관계에 대한 것도 뭔가 언제 어디서나 통용되는 보편적이고 만구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제가 겪었던 경험 속에서 제가 터득했던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몸으로 직접 겪어보고 깨닫고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저는 배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5분간만 얘기해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언어는 그 사람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기도 하고 옷이기도 하잖아요. 한번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순간을 만끽해 본 적이 있습니까?